안녕하세요. 주키니, 아니 안태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인권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인권이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알 텐데 오프닝에 배그 유튜버 주키니를 패러디했습니다. 혹시 주키니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부터 배울 주제는 인권이란 것인데요. 인권에 대해서 총 4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권의 정의 그리고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말이 길어지기 전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12에서 13페이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을 적을 필기구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평등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번 몸풀기용으로 퀴즈를 내봅시다. 1번부터 3번 중에 인권이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1번은 EBS 연습생 펭수, 2번은 1910년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어 일제강점기를 만든 을사오적 중 핵심 인물인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3번은 킹갓 안태휘 선생님입니다. 이완용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셋 중 인권이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2번 이완용을 생각하겠지만 안타깝지만 정답은 펭수입니다. 펭수는 인권이 아니라 펭귄이겠죠. 펭귄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이완용같이 나쁜 놈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어야 하나요? 모든 권리를 박탈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이 마음은 잘 알지만 범죄자도 사람이긴 하니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심각하긴 한데. 선진국일수록 교도소의 시설이 발달한 것도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이완용도 안태휘도 결국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란 거예요. 이러한 인권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천부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치열했던 인권 보장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근대 이전입니다. 화면 보이나요? 이게 바로 근대 이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인권입니다.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겁니다. 당시에는 인권이 그냥 바닥이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왕과 귀족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평범한 백성들의 많은 권리를 박탈하게 돼요. 그 결과물이 바로 신분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대의 노예, 중세의 농노, 이런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심한 차별을 많이 받았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들어봤나요?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 불가촉 천민이라 부르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실수로 윗계급의 옷깃만 스쳐도 팔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노예들에게는 아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쯤 되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장사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벌어들인 금은보화 덕분에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국가가 나한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왜냐고? 돈은 많은데 왕은 아니잖아. 돈은 많은데 귀족도 아니잖아. 그냥 돈 많은 시민이거든. 왕과 귀족은 이전의 신분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야, 너 왕이야?
귀족이야? 아니잖아. 근데 뭘 자꾸 권리를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시민들이 화가 나겠죠.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혁명이었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해요. 무시하니까 의회에 있는 시민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감히 시민이 왕의 목을 자르다니. 그런데 1700년대쯤 되면 이게 가능했던 거죠.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의 억압에 맞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고자 투쟁했고, 그 결과로 왕을 죽이고 법을 바꿉니다. 권리장전 일조해 보이나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버린 것이죠. 프랑스는 영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신분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1신분과 2신분은 프랑스 국민의 2%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엄청난 사치 때문에 프랑스가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빚을 갚는 것은 2%가 아닌 나머지 98%, 3신분이었죠. 쉽게 말해서 돈 쓰는 놈 따로 갚는 놈 따로인 거예요.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은 왜 내가 갚아야 돼? 결국 화가 난 국민들은 당시 프랑스 왕을 유럽이 이런 면에선 참 화끈해요. 프랑스 혁명의 결과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 평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던 자유와 평등이 법에 적히게 되면서 드디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거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미국까지, 이 세 가지 국가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얻게 된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선거권이었어요. 나를 다스릴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죠. 처음에는 돈이 있는 남성만 선거권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여성, 그리고 가난한 근로자, 피부 색깔로 차별받는 유색인종들까지 차례차례 선거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영국 있죠? 영국도 남녀가 평등하게 투표를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은 너무 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선거권이란 권리가 그때는 너무나도 얻기 힘들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시민혁명의 결과로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선거권도 얻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가질 즈음 전 세계를 피눈물 흘리게 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쟁. 제1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많은 세계인들이 목숨을 앗아갔어요. 1차 대전에서 1000만 명, 2차 대전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돼요. 아니,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면 뭐예요? 투표권이 생기면 뭐예요? 당장 내가 포탄에 맞아 죽으면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사실 생존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1900년대 초에는 그런 게 아예 보장 안 되던 사회였던 거예요. 이러한 끔찍한 대학살은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잔인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세계 평화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국제연합 유엔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자유롭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국제연합이 정해놓은 이 기준을 토대로 많은 국가들이 헌법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많은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전쟁에 목숨을 잃을 위협도 적어졌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을 수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권리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싸워온 역사 속에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줄 요약입니다. 1.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 그 인권을 위해 시민혁명, 세계인권선언 등 역사적 노력이 있었다. 3. 그러니 오늘날의 인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지켜나가자.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인권에는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과제 1. OX 퀴즈입니다. 이거는 필수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OX 퀴즈 세 문제를 들어가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과제 2. 바로 학습지 빈칸 채용입니다. 이거는 필수 과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면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세요. 그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안에 보면 3학년 사회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려두도록 할 거예요. 그 학습지의 빈칸을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채워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첫 강의라서 많이 정신없고 지루했을 텐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혹시 스킵해서 중간에 안 듣고 바로 끝으로 넘어온 건 아니지? 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쉽고 알찬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